신규 변호사 어제 그 재판의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근데 우선은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1심 판사 역할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근거 없는 불안감이 아니고 지기현 부장 판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석방의 기초가 되는 구속 취소를 인용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뭐 윤석열에게 기울어진 판사 아니냐 이런 편향적인 재판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상적인 예로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뭐 뇌물죄가 됐든 뭐 개인 비리가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예우는 예우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법정에 사진 촬영을 공개를 해서 지금까지 다 촬영이 됐고요. 또 그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법원이 스스로 내란 속의 윤석열을 우리 식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상도 아닌 굉장히 잘못된 행태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지기현 지금 재판장이기 때문에 참 국민들께서 이 내란 재판이 정말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 속에 지켜보고 계시고요. 뭐 어제 재판 내용은 사실 저도 뭐 공개가 안 됐고 나름대로 그냥 기사가 몇 개 나온 정도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말을 많이 했다 내지는 지기현 부장도 어떤 그 조성현 씨인가요? 그 단장에 대해서 단장, 예. 그 증거 채택을 좀 보류하겠다 뭐 요 정도 입장을 지금 낸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근거 있게 저는 지금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면 이렇게 피고인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판사한테 주장도 하고 한 82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피고인은 정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손하게 정말 경찰, 검찰 앞에서는 야,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던 사람이더라도 재판장 앞에서는 정말 벌벌 떨거든요. 그리고 윤석열도 다 보셨겠지만 탄핵 심판정에서는 어제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한 얘기가 뭐 재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듯이 이런 사람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 공소장이 난잡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뭔가 이 뒤에 자신만의 무슨 전략이 있거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면 뭐 보통 피고인으로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를 물어보고요,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직업을 물어보고 주소를 이제 저걸 질문할 때 마지막에 답변을 예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판사가 물어보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아주 무시하는 것이죠. 판사를 예. 무시를 하고 있고 아주 아래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검사 생활을 하면서 판사를 그렇게 봤던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된 이후에 아주 사법부를 이제 발밑에 두고 그렇게 사고를 해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보고요. 모두 진술을 79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 진술 79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계한 대표님 못합니다. 거기 재판장 가면. 외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7.9분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재판 관련 의견 진술을 한 게 또 14분이에요. 그럼 합치면은 93분 동안 떠든 거고 합쳐서 93분, 그 79분을 막 얘기를 막 계속하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중간에 제지를 합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제지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검찰 쪽에서 발언에 사용한 시간만큼 네 발언도 나중에 보장을 해줄 테니까는 좀 시간 조절을 염두에 더 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그만 얘기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좀 발언을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계속 그냥 합니다. 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봐도 거의 그냥 판사를 무시하는 평소에 그냥 그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판사를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판사가 정확하게 제지를 하거나 또 이전에 이제 이 시간을 따져가지고 구속을 취소해 준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윤석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노출이 된 거여서 국민들의 이 기사를 보고 이런 기사들을 보고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클 것이다 걱정이 됩니다. 김민하 평론가 말씀은 이제 의혹이냐 실제 이 사람이 쫄아 있느냐 굽신굽신거리고 있다 벌벌 떤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예. 근데 재판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국은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어제 이제 이름, 생년월일, 직업을 물을 때 원래는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이야기를 하고 주소만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잘못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배려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잘못한 건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인정 신문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대답을 하면 안 되고 대답까지 하면 안 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도 진술 거부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본인이 다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과도한 배려일 수가 있는데 이제 본인도 박근혜나 이명박의 그 이제 재판 과정을 다 봤을 겁니다. 그때 직업했을 때 무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다 알고 보면서 아 무직이라고 하는 게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불편한 상황에 전직 대통령을 놓이게 하는 게 이제 본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굳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대신 대답을 해준 것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제 배려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것만으로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라도 진술을 할 때 윤석열이 진술을 할 때 앞뒤 말이 맞지 않거나 뭔가 이상할 때 본인이 넘겨 짚어서 진술을 좀 대신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갈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그 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일단은 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피고인 윤석열의 그 뭐 발언의 분량이라든지 또 판사가 일단은 그 제지를 잘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특혜를 주는 건데 결국 재판에서는 뭐 민사로 치면 원고 피고고 형사로 치면 이제 검사와 피고인 관계인데 공정성을 잃어버린 재판은 하나만 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재판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지기현 재판장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공정성을 잃어버린 그 재판장으로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아마 지금 재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도 뭐 몇 차례 재판을 더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이 결과 자체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대로 잘못 나올 가능성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논의의 대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럼 왜 그렇게 지기현 재판장이 이렇게 하느냐를 좀 추론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히 겁먹고 쫄았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판사가 쫄 게 뭐 있습니까? 당당하면 판사가 원래 재판하는 사람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형에 대해서는 실질상 폐지국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을 죽일 권한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에게. 근데 이렇게 위축이 됐다. 그럼 저는 합리적으로 어떤 의심이 드냐면 지기현 재판장이 뭔가 윤석열 쪽의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인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합리적인 그 이너서클의 네트워크는 아니더라도 뭔가 검찰 권력을 소유했었던 윤석열의 남아있는 칼이 무섭나? 예를 들면 뭐 아직도 윤석열이 그래도 대통령은 아니지만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에 자기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라인들을 통해서 혹시나 지기현 재판장도 저들이 자기 개인에게 어떤 수사가 들어올 게 혹시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아니 판사가 판단하라고 논 자리인데 저런 식의 수세적이고 상당히 편향적인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검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이게 국민들이 뻔히 쳐다보는데 비공개를 하고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윤석열에게 그리고 11명이 이미 내란죄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도 자 계속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겁을 먹은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소신이냐 이런 부분은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기현의 소신. 지금 이 판국에 뭐 소신이 뭐가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겁을 먹었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겁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이제 어떤 이 뭐랄까 인적 관계라든가 삶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뭐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파면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끌어내려져 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과거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법 쪽의 주류하고 연결이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우리가 뭐 술 먹고 방귀 끼고 뭐 이런 거 뭐 돼지고기랑 김치찌개 좋아하고 이제 이런 그냥 수준의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법조계 주류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윤석열과 엮여 있어서 그런 건지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다 무슨 이론과 어떤 논리를 동원해서 다 어떤 얘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가령 공수처가 뭐 수사할 권한이 없다든지 무슨 뭐 서부지법에 무슨 뭐 이 체포영장 발부가 뭐 이상하다든지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다 반박을 했고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법조계 인사들이었어요. 사실은 그 검사 전직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현직 무슨 검사라고 하는 사람 현직 무슨 뭐 판사라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고 일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이런 인적 네트워크들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닌 주류 법조인들이 있고 이런 관계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기현 판사는 자기가 이전에 이미 윤석열을 또 좋아하는 극우 시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찍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상하다. 중국인 아니냐. 뭐 이래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고 얼굴도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사실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여론에 윤석열을 따르고 이 상태가 이상한 여론에 의한 부담도 있지만 플러스 그 여론에 뭐가 같이 묶여가는 것이냐. 자기도 사실은 함께하고 있는 소속돼 있는 이 엘리트 법조계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트 법조계는 윤석열을 우리가 떠받들 것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는데 뭐 도와줄 거냐. 그리고 공수처 좋아하냐 너.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중 삼중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압박 속에서 그 구속 취소나 이런 것들이 법 기술로 장난쳐 가지고 뭔가 작동하는 어떤 스위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상황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이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나 그러나 지금 딱 그 단계에서 바로 스탠스를 바꾸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촬영을 불허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